우리 주변에 숨겨진 로컬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로컬을 탐구하는 사람들 우러버웃입니다. 오늘부터 탐탐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탐탐 제재는 탐방탐방 제재제재의 줄임말로 로컬을 탐방하고 제재제재 여러분과 수다를 떠는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린벨트입니다. 우리는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린벨트에 실제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린벨트는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모두 그린벨트를 통과합니다. 물론 두 발이 아닌 차창 밖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요. 주택 공급의 히든카드이자 생각보다 가까운 그린벨트.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린벨트는 1940년대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그란 녹지에 띠를 만들어서 도시가 무한히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이전부터 그린벨트와 비슷한 사례들이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16세기 런던에서는 지금의 코로나처럼 흑사병이 무섭게 퍼졌습니다. 당시 통치자였던 엘리자베스 1세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런던의 경계에 따라 3마일에 달하는 숲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린벨트의 시작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린벨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금산제도입니다. 금산제도는 나무와 돌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해서 산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당시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먼저 한양 주위의 산을 위주로 금산이 지정되었는데 왠지 지금의 그린벨트와 위치가 비슷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금산으로 지정되는 산들이 많아져서 전국에 200여 곳이나 생겼다고 합니다. 또 금산에서 벌목한 사람은 곤장 60대에서 90대의 벌이 내려졌다고 하니 조선이 산림보호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염병 방지와 자연보호.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영국과 조선이 그린벨트와 유사한 도시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두 사례는 그린벨트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경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그린벨트는 다시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1902년 도시계획가 하워드는 가든 시티 오브 투마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여기서 하워드는 전원도시라는 도시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전원도시는 주거, 산업, 농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이 일상과 어우러진 도시이고 또 도시 외곽은 동그랗게 녹지가 감싸는 형태였죠. 하워드는 실제로 전원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1903년 영국 허트포드셔의 두 도시인 레치워스와 웨린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도시를 보면 하워드가 그린 전원도시의 형태, 방사형 길구조와 같은 모습이 실제로도 조성되어 있죠. 레치워스 가든시티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금도 전원도시에 대한 기록과 일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린벨트라는 이름은 1944년도 런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도시계획가 패트릭 아베크롬비가 수립한 대런던 도시계획에서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동그란 녹지대가 포함되었죠. 도시의 팽창,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죠.
이후 많은 국가들이 그린벨트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사례를 본따 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가 도입된 시기는 1971년입니다. 당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자유롭게 사용하던 땅을 갑자기 정부가 개발을 제한한 것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도 그린벨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어 왔죠.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린벨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이라 표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외래어를 국문으로 변경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이라 이름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와 개발 제한구역,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느낌 같아요. 그린벨트는 그린 녹색이 들어가서인지 더욱 푸르른 자연의 이미지가 상상이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은 부동산의 규제, 좀 더 경직된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자연보호구역 등 유사한 개념이 이미 있었거나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린벨트가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것을 보면 언어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런던은 살인적인 집값으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서울처럼 사람들이 살만한 충분한 집이 부족하죠. 때문에 영국도 서울처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그린벨트 개발에 관한 이슈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을 내야 하고, 또 돈을 낼 수 없다면 장거리 출퇴근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싶은 우리 꿈이 그린벨트의 가치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린벨트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가지 미래만이 있을까요? 다르게 사용하는 제3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과 보전의 중간 단계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에세스 카운티의 그린벨트에서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러닝, 트레킹을 언제나 즐길 수 있으며, 올 2월에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과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9월 개최되는 뚜루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자연 속을 자전거로 질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상쾌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직접 참여해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린벨트 일부를 숲이나 공원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그린벨트에서 신나게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즐거움이 가득한 그린벨트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인 그린벨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장소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 탐탐제제는 앞으로도 이어집니다.